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PDS 적용 방안 및 카우치베이스 노SQL 헬스케어 활용 사례 소개라는 주제의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솔루션 및 적용 방안과 기반 솔루션인 노SQL 카우치베이스 활용 방향을 알려주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DKI 테크놀로지 사업전략본부 김관중 이사님과 카우치베이스 기술총괄 엔지니어이신 손광락 전무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DK 테크놀로지 사업전략본부에서 헬스케어 사업 전략 및 서비스 전략 등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시스코, 델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랑 그리고 국내 다양한 솔루션 회사들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카우치베이스 한국지사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손광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할 D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업력이 한 20년 이상 되어 있는 IT 전문 기업이고요. 26년도 비전으로 AI 포스트 플랫폼 혁신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 허경수 대표님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IT와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PHR 플랫폼이나 PDS,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플랫폼, 그리고 AI 쪽으로는 AI 음성인식,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예측, 그리고 방범, 그리고 단말기 솔루션, 단말기 보안 솔루션이나 대도청 방지 솔루션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ICT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할 카우치베이스와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우치베이스는 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스케일 기반 그리고 메모리 DB 기반의 DB 회사이고요. 저희는 2011년도부터 회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비즈니스를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D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우치베이스의 ISV 파트너로서 함께 DK 테크놀로지의 좋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함께 한국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상호 협업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앞으로 발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DKI 쪽에서 의료 마이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25분 정도 설명해 주실 거고, 이어서 제가 카우치베이스 소개 및 의료 헬스케어 사례에 대해서 25분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두 세션으로 각각 25분씩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DKI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PDS 적용 방안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의료 마이데이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좀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총 세 가지를 항목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의, 포함 정보,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화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에서 마이가 붙으면서 이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나 의료 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소유나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건강 정보나 의료 정보, 그다음에 생활 습관 정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 마이데이터의 포함 정보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의료 기록, 그다음에 진단 기록, 처방 기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체 신호 데이터, 그리고 건강검진 정보, 그리고 생활 습관 데이터까지도 포함한 게 의료 마이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전까지는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라이프로그라는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마이데이터 개념이 포함이 되면서는 저 생활 습관 데이터가 진료나 아니면 그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마이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데이터다 보니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여러 곳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출처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 이슈들도 있고, 또 그런 데이터 라이프로그나 생활 습관 정보 같은 경우는 센서들에서 받아들여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이 입력을 통해서 수동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기술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복합적으로 이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AI나 빅데이터 기술들에 대한 아직까지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그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방향성도 아직 미비하기도 하지만 활용 능력조차도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의료법 적용이 되고 또 개인정보법 적용들도 되기 때문에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법적 갈등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PDS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요. PDS가 혹시 무엇일까요? PDS는 이제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이제 용어의 이제 약자이고요.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PDS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파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이제 PDS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의 공간에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접근, 공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로는 PDS에는 총 6가지 이제 구성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요. 물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스토리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한 컨트롤 기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 공유하거나 누구한테 어떻게 언제 공유할 건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동적 동의 체계라는 용어들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민감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백업 등 다양한 이제 데이터 보안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터빌리티라고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의 PDS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이동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쓸 수 있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PDS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DS를 활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보장,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용을 중지시킬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개인이 갖게 되는 거고요. 그 개인의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분산 저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일 해킹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을 시키면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보통 헬스케어 서비스나 웰니스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 마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나만의
서비스들을 개인화시켜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장점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도 가능하고요. 한 곳에 모아놓기 때문에 쉽게 찾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포터빌리티라는 개념도 존재를 하는데요. 한 곳에 저희 시스템에 이제 PDS라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모아놓지만 다른 서비스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 나와 더 잘 맞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용자들에게는 더 폭넓은 이제 효과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인데요. PDS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누구한테 공유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개인이 컨트롤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공유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들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동의 처리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동의 처리를 하게 되면 제공된 데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서비스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법적인 요구 사항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법적인 이슈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PDS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제공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S 시스템에 대한 이제 데이터 서비스 플로우를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로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사용자들한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MyHealthA, EMR, EHR, 삼성이나 삼성헬스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단, 식약처, 제3의 서비스 플랫폼들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각자의 이제 시스템에서 데이터 규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파이어든 제이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동일한 다양한 형식으로 수용을 가능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먼저 저장되는 곳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로컬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로컬에 저장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니까 서버 투 서버로 적용되는 건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발생되는 거고요. 그렇게 발생됐던 이제 로컬 DB를 확인하고 로컬 메모리 장치를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서는 이 로컬을 이용한,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이용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더 이제 효과적인 효과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고요. 이 로컬 DB가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의 데이터가 변질되거나 온라인 데이터가 변질됐을 때 상호 보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S 시스템은 스마트폰 하나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집에 의해서 활용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권한만 제공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데이터, 의료 데이터, 처방 데이터를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진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 기존의 자가 관리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진료 과정에서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진료 과정에서의 치료나 이런 것들을 플랜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동적 동의 체계에서 진료 현장에서는 QR을 통해서 바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원격지에서는 푸시 알람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요. 동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온라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뷰를 이제 저희들이 뷰어를 제공을 하고요. 그 뷰어에 환자 데이터를 의료진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 서비스 프로세스가 제전을 하고요. 이것들은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히 볼 수 있는 권한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직접 제공할 때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비식별화를 해서 제공을 하거나
개인 식별 정보까지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여기서 설명드릴 건 비식별에 대해서 제공되는 방식인데요. 연구기관이나 이제 제약사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이제 그 헬스 데이터, 그 시계열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AI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주로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의 PDS 데이터 센터 포털이 있는데 그 포털에 원하는 데이터 요건, 그러니까 연령대, 성별, 필요한 데이터 항목, 기간들을 설명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메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PDS 서버에서 그 데이터 보수 대상자들한테 동의 요청이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의 요청에 간 사용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요청한 데이터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검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PDS 포털 사이트에 일일이 개인들이 이제 동의하는 요청에 따라서 개인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운로드 가능하게 서비스가 이제 활용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인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걱정 사용자들이 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 방향 플로우를 이제 활용 플로우를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폴사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분석 요건들을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 결과를 요청을 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분석 알고리즘, 온디바이스 알고리즘을 생성을 합니다. 그 생성을 해서 POD 서버로 전달을 하고요. 그 보유 대상자, 그러니까 그 대상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동의 요청, 분석 동의 요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온디바이스 알고리즘이 각자의 디바이스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돼서 그 디바이스 안에서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들을 디바이스 안에서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 결과만 데이터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분석 결과만 다시 서버로 이제 업로드되는 형태입니다. 업로드되면서 비식별화돼서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분석 결과를 요청한 사람한테 데이터 포털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냥 디바이스 형태에서 이제 분석된 정보들만 결과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효율성에서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이 이제 향후에는 많이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집하고 활용을 했으니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삭제를 하느냐 개인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삭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 요청이 아닌 어플을 삭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면서 로컬 DB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때는 온라인상의 이제 백업 스토리지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 로그아웃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에 신규 데이터에 이제 PDS 시스템을 깔게 되면 기존에 이제 로그인 되어 있던 스마트폰에는 로그아웃이 되면서 지금 데이터 로컬 DB가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규 폰에는 온라인상에 백업되어 있던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면서 DB가 동기화되는 형태로 삭제 플로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탈퇴, 아예 이제 초기화하거나 삭제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회원 탈퇴를 하거나 초기화를 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삭제를 실행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로컬과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삭제를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전체 삭제 명령을 하게 되면 로컬 DB도 삭제되고 온라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태로 삭제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 플로우를 갖고 있고요. 이 서비스 플로우들을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이제 PDS 시스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PDS 시스템은 API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곳과 서비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롤베이스의 이제 엔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어
그 엔진은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접근을 막을 건지 어떻게 접근을 허용할 건지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롤 베이스 기반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추출이나 커스텀 데이터 생성, 개인 데이터 저중이나 공유하는 ETL 엔진도 존재를 하고요. 암호화, 무결성을 담당하는 모듈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 저장, 그러니까 저 하단은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인데요. 그 하단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분산 저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분산 저장을 하면서 암호화하는 기술은 저희가 이제 카우치베이스에 이제 암호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구현을 한 상태이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등록 조회하는 부분들도 카우치베이스의 이제 암호화 및 압축 전송 기술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할 수 있고 데이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DS API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API, REST API 형태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PDS 사용자나 이 PDS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제 API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디바이스 기술도 있지만 PDS의 커스텀 데이터 생성 및 고유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정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그룹핑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형태거든요. 뭐 2년 올해 받은 거 데이터, 그리고 2년 전에 받은 데이터들이 이제 시기별로 그룹핑돼서 하는데, 사실상 분석 기술을 보면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10년 동안 받았던 건강검진 정보에서 혈압, 혈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정한 피검사 항목만 저는 데이터를 분석할 거야, 아니면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할 때는 이 데이터가 그룹핑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그 필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이제 커스텀 데이터 형태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그 커스텀 데이터에 대한 그 접근 권한만 컨트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접근 권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만 제공하는 형태로 공유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들을 좀 저희들은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PDS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동측 동의 체계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개인 공간에 의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도 개인이 행위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어떤 서비스에 사용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이제 동적 동의 체계라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API 시스템을 통해서 동의 요청, 데이터 활용 동의 요청이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QR이나 원격지에서 이제 동의 요청을 하는데, QR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QR로 바로 이제 동의 요청이 승인이 되는데, 원격 동의 요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보통 이제 한번 뭐 서비스 약관 동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한 데이터들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조차도 이제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해서 뭐 민감 데이터가 아닌 부분들은 서비스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은 꾸준히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한 번 가져갈 때마다 반드시 동의 절차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 동의 절차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동적 동의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 PDS 활용 및 효과에 대한 기대 결과인데요. 이 PDS를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에서 이제 그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방식의 이제 좀 효과들이나 기대 효과들이 발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의료 마이 데이터가 아닌 그 여러 가지 이제 마이 데이터, 의료가 아닌 마이 데이터 개념에서 이제 효과성들은 충분히
범용적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의 통제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PDS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회사들도 개인의 저장 공간의 개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접근도 불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할 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저 시스템 이제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스템 사용자들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를 따라서 이제 사생활 보호나 정보 보안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투명성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정보가 수집되어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용에 관한 투명성,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까지도 데이터 이용 기관에서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데이터가 이제 존재를 하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치다 보니 나만에 맞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나에 맞는 이제 최종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나의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이제 사용자들의 신뢰성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 책임에 대한 분명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의료기관에 수집할 때는 의료법 적용이 되고요. 일단 자기 PDS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료법 적용이 아닌 개인정보법 적용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뭐든지 사용자가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적절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역시나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로 기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PDS 적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은요,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세션이 종료가 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카우치베이스 손광락 전무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모바일 노에스큐엘 카우치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 솔루션을 구축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고려사항,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 좀 갖고요. 그리고 저희 카우치베이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 대해서 그 카우치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DK 솔루션, DK 테크놀로지나 같은 회사랑 같이 코업하는 그런 좋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ISV 회사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같이 함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 페이지는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아니면 좀 의료 헬스케어 혹은 마이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ESG 페이지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ESG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환경 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주어가 기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요. 그래서 ESG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항목일 수도 있지만, 또 특히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ESG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주어가 되느냐 목적이냐 되느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말이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 목적어가 되면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말하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ESG 자체가 진짜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특히 의료 헬스 분야에서는 그게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ESG를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수억 년 전에 빙하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 온난화가 아무리 되더라도 지구는 망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사람이 뭐
사람이 멸종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ESG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나 기업이 잘 살아남는 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테크놀로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가트너에서 탑10 기술 전략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2024년도에 주요 화두는 거의 A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항목들이 탑10 기술 전략 안에 AI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탑10에 대해서 부분에서 좀 특이할 점은 뭐냐면, 가트너가 세 가지 그룹핑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기술이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호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빌더들에 대해서 그걸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큰 세 가지 틀에 의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탑10 기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 의료 헬스케어뿐만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솔루션을 구축할 때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기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 안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ESG라든지 각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잘 적합하게 대응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기술 트렌드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계의 표준을 잘 주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만 바꿔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드는 시스템에서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그것들 중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AI 기술이나 이런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용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얼마나 자원을 최소화해서 활용해서 ESG에 맞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을 되고, 그리고 그런 자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DB 회사다 보니까 이제 DB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딥다이브 했어요. DB에는 크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쿼리 랭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DB가 있고,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얘기되고 있는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DB에는 SQL DB랑 NoSQL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DB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DB들 있고, 그리고 NoSQL DB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SQL DB는 테이블 형태의 테이블 구조로 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OLTP형 DB건 OLTP형 DB건 DWM DB건 상관없이 테이블 형태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NoSQ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DB라든지 벡터 DB라든지 서치라든지 검색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이나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드웨어가 시스템이 알아먹고 인식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 데이터 모델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과거에 SQL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되게 떨어지고 낮을 때에 빨리 저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테이블 구조로 정기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되게 빨라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 세상에 있는 그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컴퓨터에서 활용하게 하더라도 큰 성능이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얼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리얼 데이터 모델 그 자체를 그대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저희 DB 같은 경우 제이슨 베이스의 데이터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의 데이터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기계나 동일하게 다 읽고 쓰기가 쉽고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의 인디펜던트지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시스템들 간에 혹은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 주고받는 데이터 포맷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형태의 규약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바이트 단위까지도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양사가 정의를 하고 그 정의한 거 베이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좀 더 쉽게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가지고 XML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을 했고 지금은 XML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지만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포맷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주고받게 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DB에서도 같이 저장하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과거에 RDBMS 같이 테이블 형태로부터 바꾸게 되면 그렇게 바꾸고 변화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는 과거에 하드웨어가 느릴 때 하드웨어에 맞춘 데이터 모델이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 모델은 실제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세계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맞춘 데이터 모델이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화면을 만들고 설계하고 쉬운 데이터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그런 형태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전용 언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용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SQL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SQL을 잘 알고 익숙한데 별도로 전용 언어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 포맷은 데이터 모델은 그렇게 실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과거에 알고 있는 SQL 형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더 좋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뭐냐면 그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SQL++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SQL에다가 제이슨 형태의 플렉시빌리티를 더 추가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제이슨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 위에 두 가지 컬럼만 놓고 보면 RDBMS처럼 테이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이슨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컬럼 안에 그 안에 다시 섭 제이슨 다큐멘트가 있거나 아니면 어레이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계속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풀어내고 멀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SQL에다가 추가적으로 네스트, 언네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내고 뭉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NoSQL은 스키마 네스 DB이기 때문에 스키마가 별도 없습니다. 뭐냐면 테이블의 칼럼들이 항상 똑같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은 이 빌링 정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없는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빌링도 두 가지 의뢰의 데이터 타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타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RDBMS 같은 경우는 is null이라든지 is empty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칼럼은 있지만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데 이 칼럼 자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s missing이라는 그런 필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QL과 NoSQL에 있는 SQL++의 차이점은 네스트, 언네스트, is missing 이 세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SQL하고 거의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oSQL을 사용하시면서 기본적 SQL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스템들을 새로운 플랫폼들을 개발하다 보면 하나의 앱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DB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캐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BMS는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AI를 활용하기 위한 AI DB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시간 자연 검색도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 레파지토리들을 따로따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시스템들을 관리할 때도 힘들고 복잡해지지만,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DB 한번 쿼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시스템이 또 쿼리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여러 번의 쿼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카우치베이스는 감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DB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PDS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때 마이데이터 자체가 자신의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되고 관리되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도 별도로 DB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바일 IoT 데이터들이 IoT 디바이스든지 혹은 내 PC라든지 폰에서 DB를 관리하게 되는데 마이데이터가 힘들어 데이터 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일부 데이터들은 자기 로컬에 있지만 일부 데이터들은 서버에 있는 DB랑 같이 싱크를 맞춰줘야 되는데 주거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앱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그 부분들까지도 다 별도로 개발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그런 데이터 동기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이 엣지 단, 모바일 단에서 기본적 AI 형태의 비즈니스 로직도 같이 수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엣지 단에서 많은 비즈니스 로직들을 함께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AI 파워드 애플리케이션들은 쉽게 개발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쿼리랑 자연어 검색이랑 AI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이브리드 쿼리로 하나의 쿼리로 다 수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이슨 형태의 다큐멘트들을 보시면 이런 제이슨 형태의 다큐멘트에는 일반적인 RDBMS 같은 이런 데이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AI 형태의 AI 데이터도 같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RDBMS의 쿼리로 돌리면서도 또 특별한 일반적인 랭귀지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텍스트 검색 쿼리를 수행시킨다든지 아니면 AI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 벡터 데이터 쿼리가 있는데 이런 쿼리들을 하나의 SQL 안에서 통합적으로 쿼리를 해서 하나의 쿼리로 기본적으로 SQL과 자연어 검색과 AI 벡터 서치를 함께 돌리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우치베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카우치베이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카우치1이라는 제이슨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랑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돼 가지고 굉장히 빠르면서도 유연한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하는 그런 DB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인베디드 DB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풀텍스트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AI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DB 기술까지도 같이 지원해주는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반에서 모든 걸 처리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고 그러면서도 내부 아키텍처는 마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아까 쿼리 서비스라든지 풀텍스트 검색 엔진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벤팅 서비스라든지 혹은 DR을 할 수 있는 DR 기능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DCP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 큐 베이스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를 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플렉시빌리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부 아키텍처적으로도 그걸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들이 저희처럼 뭐 RDBMS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이즈캐리만 되는 것도 아니고 풀텍스트 검색 엔진이라든지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회사들과 차이 나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그런 개별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비스로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축하게 될 때에 만약에 많은 서버들이 있었다 그러면 VM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피지컬 서버가 될 수 있다, 서버가 됐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이 피지컬 서비스별로 분리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서비스는 별도로 세대의 서비스로 만들고 쿼리 서비스는 별도의 세대의 서비스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치 구조가 RDBMS를 쓰고 그리고 풀텍스트 검색 엔진을 쓰고 별도의 솔루션을 따로 쓰면 실제로 이렇게 구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별도의 솔루션이 아니고 하나의 솔루션인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들을 원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서 CPU 상황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서비스 내에서 스케일업을 한다든지 스케일아웃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자원 절약형 다차원적으로 하드웨어나 자원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의 부하가 많이 가더라도 그 부하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제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고 이런 형태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NoSQL 데이터베이스 벤치마커에서는 최고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야후 클라우드 서비스 벤치마커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성능 테스팅을 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여기 알토로스라는 별도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외에 다른 DB들을 이제 같이 성능 테스트를 한 그런 이제 아웃풋인데 저희 회사 제품이 타 회사 대비 최소 10배 이상 빠르거나 혹은 뭐 3, 4배 이상 빠른 그런 형태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서버 숫자가 많아지면서도 더 다른 DB 대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DB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제 DB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 DR 구축이라든지 재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필수 사항이 되어지는데 저희도 당연히 DB를 DR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방식의 DR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DR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돌리게 되는데 한국 고객분들은 한국 데이터 센터에 있는 DB를 사용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 데이터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데이터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DR 재복구뿐만 아니고 재복구로도 쓰기지만 플러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더 좋은 기능이라고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감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압축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저장할 때도 압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뭐 압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 SDK 레벨에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DR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 전송을 하기 때문에 요즘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분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비용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백업 솔루션도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백업 솔루션 없이 백업을 받을 수도 있고, 백업 자체도 암호화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엔드투엔드 다양한 레벨의 보안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뭐 인증부터 권한, 그리고 암호화 기능, 그리고 감사라든지 운영까지. 그래서 풀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 분야,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풀로 이제 엔드투엔드로 이제 보안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라든지 베어메탈 서버라든지 VM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그리고 DBAS 서비스 형태로도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DB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활용하는 것들을 함께 연동해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카우치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우치베이스에 대해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뭐 굉장히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 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의료 헬스케어 분야 고객분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냐 부분인데, 첫 번째 고객분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200만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같은 그런 회사에서 그런 환경,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런 기본적 밀림이나 이런 곳에서도 진료행위가 필요한데, 그럴 때에 PC나 모바일이나 아니면 탭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실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진료된 것들이 실제로 인터넷 되는 곳에 왔을 때 그 데이터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싱크돼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있는 분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뭐 인슐린 주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다양한 수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 형태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앱 베이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사용자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이스라엘에 230만 명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뭐 병원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 카우치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카우치베이스는 한국에서 오늘같이 이제 DK 테크놀로지뿐만 아니고 다양한 ISV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함께 구축해 가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사항들, 그게 테크니컬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라든지 아니면 함께 글로벌 시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이런 자리로 함께 코어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서 함께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제품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이런 형태로 많은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펠라라는 DB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패키지화한 형태로도 함께 코어를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협업 모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DK 테크놀로지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이런 ISV 형태의 코어 마케팅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카우치베이스는 AI 파워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직관적이고 익숙하고 쉽게 그리고 일관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회사에서 필요한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보안, 특히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누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 요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NoSQL을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때 주요 데이터의 비식별화 또는 안보코어 방안은 관련해서 타 솔루션과 연동 사례는? 이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회사 제품 내에서 뭐 비식별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안보코어 기능은 저희 회사 내에서 저 카우치베이스 DB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식별화 부분은 타 솔루션 같이 꼭 해야지 되고요. 그 해외 글로벌에서는 그 비식별화 부분을 같이 코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티켓 테크놀로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비식별화 부분은 그 개별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비식별화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솔루션을 같이 해서 인테그레이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테이블과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선택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분석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뭐 PT 하면서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은 그 DBA들이 DB를 선택하는 시대는 아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이 DB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때 내가 어떤 화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는 데이터 분야가 얼마나 리얼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적인 관점에서 물론 RDBMS에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RDBMS로 어떤 데이터들 다 포함해서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DB로 RDBMS 형태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JSON 데이터 벡터 모델로도 RDBMS와 똑같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 레벨로 DB 모델을 하지 않더라도 테이블 레벨로 구조했던 데이터 모델도 기본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새로운 앱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테이블 레벨의 어떤 그런 DB를 구축하시기보다는 JSON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의료 분야는 아직도 의사랑 같은 것이 아키가 구형태인 스탠드얼론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구형태의 솔루션을 PDS와 연결할 때 데이터에 변환 없이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PDS에 대한 이제 PDS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지금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어라든지 뭐 데이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표준 규격들은 저희들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네이티브 영역에서 데이터 변환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받아오지 않고요.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데이터 구조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변환 장치를 네이티브에서 아예 구현을 해놓고 그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형태의 이제 스탠드얼론 형태의 데이터는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 변환 없이 이제 가져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형태의 프로세서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마이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민원처리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PDS를 이용한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이제 좀 네, 난해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법 관련된 내용의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법들을 어떻게 법에서 제약을 걸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PDS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상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요 질문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웹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담당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요즘에 뭐 건강, 돌봄, 의료에 관련된 그런 헬스케어 사업이나 의료 쪽 분야들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연결하는 커넥티드 사업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쪽의 방향들을 많이 설정을 하고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 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 통합입니다. 그 통합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PDS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중복되는 투자 없이 효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고 사용자들도 효과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PDS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발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DB의 제이슨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가져가고 그리고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DB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분야, 특히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회사 분야, 이런 분야에서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PDS 적용 방안 및 카우치베이스 NoSQL 헬스케어 활용 사례 소개,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